장대비가 서울 하늘을 뒤덮은 채 멈출 기미가 없었다. 빗방울이 병원 건물의 유리창을 두드리며 흐릿한 그림자를 만들고 도로 위를 검은 우산들이 채웠다. 성운병원 장례식장은 그런 비 내리는 날 조용하지만 묵직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례식장 한가운데 흰 국화꽃이 가득한 관이 놓여 있었고 관 옆에는 7살 소년 강민준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흐릿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관 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관 속에는 민준의 어머니 윤지원이 누워 있었다. 윤지원, 32살, 성운병원 신경과에서 일하던 평범한 간호사였다. 평범했지만 누구보다 환자들을 위했고 병원의 그림자를 모른 채 살아왔던 여자. 그러나 불과 이틀 전 그녀는 병원 근무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공식 사인은 급성 심정지로 기록됐다.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병원 관계자들이었다. 고개를 숙인 채 향을 올리고 형식적인 위로를 건넸다. 그들의 표정에선 의심도, 책임감도, 죄책감도 없었다. 마치 이 장례식이 단지 하나의 절차일 뿐인 듯. 그 틈,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여자가 있었다. 장례지도사 정혜진.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장례 절차를 정리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하지만 혜진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눈빛엔 깊은 불안이 스쳤다. 그녀는 병원의 어두운 이면을 알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녀도 그 일부였는지 모른다. 이제 관을 닫겠습니다. 장례식 담당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이 줄을 지어 마지막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대로 관 앞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를 억지로 끌어내지 않았다. 어른들조차 그의 표정을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이었다. 엄마, 움직였어요. 민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흘러나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누군가는 민준을 안타깝게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피식 웃었다. 아이의 슬픔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은 고집스럽게 관에 매달렸다. 진짜예요. 엄마 손가락 조금 움직였어요. 정혜진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관 쪽으로 다가갔다. 촛불 아래 윤지원의 얼굴은 죽은 자답게 창백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혜진은 살짝 몸을 기울여 관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로 윤지원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혜진의 숨이 거칠어졌다. 말도 안 되는 광경이었다. 사망 선고까지 내려진 사람의 손가락이 움직이다니. 관 열어. 빨리. 혜진의 날카로운 외침에 사람들은 술렁였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당황한 채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혜진은 이미 장갑 낀 손으로 관 뚜껑을 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윤지원의 손등을 살며시 들어올렸다. 차갑고 딱딱해야 할 그 손끝이 분명히 살짝 움찔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가 쾅 하고 열렸다. 구급대원들이 비에 젖은 채 뛰어 들어왔다. 누군가 이미 병원에 신고를 했던 것이다. 사망 판정받은 환자가 움직였다고요? 말도 안 돼. 구급대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 눈으로 봤습니다. 움직였어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 주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혼란스럽게 엇갈렸다. 민주는 여전히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제발, 엄마 살려주세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떼쓰는 말이 아니었다. 절실한 생의 목소리였다. 구급대원들이 윤지원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다. 민준도 그 곁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비는 여전히 장례식장 천막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비 속에 누군가 조용히 우산을 접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서인국, 성운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이자 윤지원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판정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인국의 옆에 한 남자가 다가섰다. 짙은 코트를 입은 남자는
슬쩍 가슴 안쪽에서 뭔가를 꺼냈다. 반쯤 드러난 검은 고양이 문양의 브로치. 그리고 낮은 목소리. 실수하면 안 됩니다. 서 과장님. 서인국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시선은 구급차로 향했다. 차가운 구급차 안 윤지원의 창백한 얼굴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손등 위엔 민준의 작은 손이 꼭 얹어 있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요. 민준의 속삭임이 비 내리는 거리 위로 흩어졌다. 성운병원의 어두운 비밀은 그렇게 서서히 틈을 보이기 시작했다. 성운병원의 구급차가 장례식장을 빠져나가자 서울 시내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여전히 내리는 비에 도로 위는 번들거렸고 비상등을 켠 차량들이 창백한 불빛을 깜빡였다. 구급차 안 윤지원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미동도 없었다. 심장 모니터에는 약한 파형이 간신히 찍혀 있었고 맥박은 불안정하게 30을 오르내렸다. 구급대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다. 확실히 사망 판정을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돼. 그 옆에서 정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민준을 바라보았다. 어린 소녀는 엄마의 손을 꽉 붙잡은 채 떨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괜찮을 거야, 민준아. 내 목소리가 엄마를 깨운 거야. 혜진의 말에 민준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 속엔 여전히 공포가 가득했다. 성운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미 사망 판정을 내렸던 병원으로 다시 실려오는 이 상황은 병원 내부에도 작은 혼란을 일으켰다. 응급실 안으로 옮겨진 윤지원. 의료진들이 심장 모니터를 연결하고 혈압과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다. 잠시 후 담당 의사로 등장한 서인국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인국은 냉정하게 모니터를 확인했다. 심전도는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러나 그는 곧 표정을 숨기고 의료진을 향해 말했다. 의식은 없고 상태는 위중합니다. 즉각 심폐소생 준비.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한준석 형사. 검은 트렌치코트 차림의 무표정한 얼굴로 서인국을 바라보았다. 서 과장, 환자가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서인국은 당황한 표정을 애써 숨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전에 제가 직접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당시엔 심박도 0, 동공 반응도 없었습니다. 한준석은 눈을 가늘게 뜨며 윤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군요. 말끝을 흐리며 그는 메모장을 꺼내 들었다. 설명 좀 더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죽었다고 판단한 정확한 근거 모두 다시 제출하세요. 응급실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의료진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민주는 그런 어른들의 긴장 속에서도 엄마 곁을 지키며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다. 한편 혜진은 한쪽 구석에서 휴대폰을 열어 무언가를 확인했다. 불과 몇 분 전 장례식장에서 우산을 접던 남자의 얼굴이 뇌리를 스쳤다. 검은 코트, 서늘한 표정, 그리고 가슴팍에 보였던 검은 고양이 문양. 그녀의 심장은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흑묘 조직. 병원 내부 어두운 비밀을 지키는 그림자 같은 존재. 혜진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병원 내에서 불법 의약품이 은밀히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약이 바로 윤지원을 위험에 빠뜨렸을 가능성도. 그때 의료진 사이로 웅성거림이 커졌다. 심전도 파형 상승 중입니다. 맥박 40 넘어갑니다. 산소 포화도 회복세입니다. 서인국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는 당황을 숨긴 채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이 보호자는? 혜진이 민준 옆에 다가섰다. 아버지는 없습니다. 제가 보호자 대리입니다. 서인국은 잠시 망설였지만 더는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한준석은 혜진을 따로 불러 조용히 물었다. 정혜진 씨, 무언가 숨기는 거 없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뭔가 봤다면서요. 혜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입을 열었다. 지원 씨가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정말로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지만
그건 분명히 움직인 거였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병원에서 사망 판정까지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병원에서라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한준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말입니까? 혜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성운병원 안에서 불법 약품이 돌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들어온 파란 알약. 그 약을 먹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어요. 지원 씨도 그 약을 먹은 직후 쓰러졌어요. 한준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증거 있습니까?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는 USB에 담아뒀어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병원 내부 서버, 그리고 약품 창고, 거기에 더 많은 게 숨겨져 있어요. 그 순간 응급실 안에서 의료진의 외침이 울렸다. 자발 호흡 시작. 맥박 55, 상승 중입니다. 민준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엄마의 손을 더 세게 움켜잡았다. 서인국은 조용히 뒤를 돌아 나왔다. 그리고 병원 복도 한 구석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를 다시 마주쳤다. 그 남자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다. 과장님,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않으셨겠죠? 서인국의 목덜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복도의 불빛이 잠깐 깜빡였다. 병원 어딘가에서 조작되지 않은 진실이 꿈틀대고 있었다. 성운병원 응급실 한쪽, 조용한 관찰실에 윤지원이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 불안정하지만 살아있는 심장 모니터의 파형. 시간은 새벽으로 접어들었고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정혜진은 민준 곁에 앉아 조용히 그의 등을 토닥였다. 아이는 피곤에 지쳐 눈을 감고 있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엄마의 손등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때 문을 열고 한준석 형사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병원에서 확보한 혈액 검사 결과와 약물 성분 분석지가 들려 있었다. 정혜진 씨, 방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혜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준석을 바라보았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준석은 깊은 숨을 내쉬며 분석지를 펼쳤다. 지원 씨 혈액에서 일반적인 약물 성분 외에 이상한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떤 물질이죠? 준석은 문서를 가리키며 천천히 말했다. 세라펙틴 계열 약물입니다. 원래 편두통 치료제로 쓰이지만 정상 용량을 넘기거나 변형된 성분을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멈출 수도 있어요. 혜진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약, 파란 알약 아닙니까?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최근에 성운병원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된다는 그 약. 정확한 제조 번호는 아직 확인 중이지만 정황상 지원 씨도 그 약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주머니 속을 뒤져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며칠 전 지원 씨랑 점심을 먹다가 이런 걸 봤어요. 그녀가 펼친 메모지에는 파란 알약 그림과 함께 특효 편두통 치료제, 하루만 먹으면 효과 확실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병원 내 홍보물처럼 보였지만 공식 문서가 아닌 비밀리에 돌려지는 전단지였다. 준석은 메모지를 살펴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속여 약을 퍼뜨리는군요. 그 순간 복도 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병원 법무팀 직원들이 몰려와 관찰실 앞을 에워쌌다. 그들 뒤에는 서인국 과장이 서 있었다. 여전히 굳은 얼굴로 상황을 주시했다. 형사님, 병원 내부 사안입니다. 공식 절차 없이 조사에 개입하시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서인국의 말에 준석은 냉정하게 대꾸했다. 공식 사망 판정 받은 환자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미 병원 내부 문제를 넘은 상황입니다. 혜진이 용기를 내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이 병원 안에서 불법 약품이 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인국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곧 표정을 다잡고 냉정하게 말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세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요구하세요. 준석은 메모지를 흔들며 조용히 말했다. 곧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 있는 흑묘 조직과의 관계도요. 흑묘라는 단어가 흘러나오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혜진은 서인국의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때 한 간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과장님, 아까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 윤지원 씨, 의식 돌아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흔들렸다. 서인국의 표정이 굳어졌고 준석은 곧장 병실로 향했다. 관찰실 안, 지원은 힘겹게 눈을 떴다. 창백한 얼굴 위로 미세한 주름이 떠올랐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이며 민준을 찾아냈다. 준아.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민준은 눈을 뜨며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혜진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민준을 품에 안았다. 준석은 조심스럽게 지원 곁으로 다가갔다. 윤지원 씨, 괜찮습니까? 지원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어지러워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준석은 잠시 주저하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병원에서 파란 알약을 드셨죠? 그게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으며 입을 열었다. 그 약, 간호사 휴게실에 둬던 거, 누가 효과 좋다고 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다시 눈을 감았다. 준석은 혜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병원, 생각보다 깊숙이 썩어 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창밖,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성운병원의 복도 끝 어딘가에서 진실을 뒤덮으려는 어둠이 조용히 꿈틀대고 있었다. 성운병원의 복도는 한밤중에도 어둡고 조용했다. 비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내렸고 건물의 냉기와 습기가 어우러져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그 속에서 한준석 형사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병원 내 비밀스러운 영역으로 들어갔다. 그는 정혜진과 함께 병원 내부의 어두운 진실을 밝히려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아무도 허락 없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정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엔 불안과 결연함이 공존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전등을 켰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벽에 들이운 그림자를 쫓았다. 그들은 병원의 오래된 창고를 향해 조심스럽게 걸었다. 흑묘. 병원 내 불법 거래와 관련된 조직이란 말이 사실인가요? 준석이 물었다. 네, 오래전부터 병원 내에서 비밀리에 움직이며 약품 조작과 밀매를 해왔어요. 외부에는 절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야 일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진이 입술을 깨물며 답했다. 그들이 도착한 창고 앞에는 번호키가 달린 문이 있었다. 정혜진은 병원 내부 직원으로서 얻은 접근 코드를 입력했고 문은 조용히 열렸다. 안에는 여러 상자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불법 약품들이 은밀히 숨겨져 있었다. 준석은 숨을 삼켰다.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파란 알약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이게 전부 병원의 명예를 걸고 숨겨온 진실인가? 준석이 중얼거렸다. 이 약들은 환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투여되었어요. 부작용과 사망 사례는 감춰졌고 병원은 그 사실을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정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둘은 급히 숨을 죽이고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들이 창고문 앞에 나타났다. 그들의 팔목에는 흑묘 문양이 새겨진 팔찌가 빛났다. 작업은 완료됐나? 한 남자가 냉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금일 조치는 순조로웠습니다. 증거들은 모두 처리했죠. 또 다른 남자가 답했다.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녹음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무전기에서 긴급 호출음이 울렸다. 남자들은 서로 얼굴을 교환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두 사람은 숨을 고르고 창고를 빠져나왔다. 그 순간 병원 내부 감시 카메라 몇 대가 고장난 듯 꺼지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 누군가가 사전에 작전을 준비한 것이었다.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할 거예요. 하지만 흥묘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들은 병원의 최상위층과 연결되어 있어요. 정혜진이 경고했다. 그렇다면 병원 이사회와도 싸워야 한다는 건가? 준석이 물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문기태 원장이 있습니다. 그는 흥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두 사람은 긴장한 채 병원을 빠져나와 안전한 장소로 향했다. 며칠 뒤 병원 내부에서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가 있었다. 문기태 원장이 돌연 사임하고 병원 내 주요 인물들이 교체되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진짜 개혁의 시작일지 단지 표면적인 연막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한편 언론에서는 윤지원 간호사의 상태와 병원 내 불법 약품 유통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회 각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성운병원은 믿을 수 있는 곳인가? 그녀가 겪은 일이 과연 우연인가? 의료계의 뿌리 깊은 부패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그 사이 민주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려 했었지만 그의 눈빛엔 엄마를 향한 그리움과 불안이 짙게 배어 있었다. 엄마가 꼭 건강해지셔야 해. 민주는 가끔씩 혼잣말을 하며 다짐했다. 정혜진과 한준석은 더욱 깊은 조사를 진행했다. 병원 내 관계자들의 입을 열게 하려 노력했고 내부 고발자들과 접촉했다. 그러나 점점 강력해지는 흥묘의 압박은 그들을 위협했다. 어느 날 밤 정혜진의 집 앞에 검은 차량이 멈췄고 익명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손을 떼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한 줄기 빛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성운병원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서울 사회는 전례 없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윤지원 간호사의 기적적인 회복 소식과 더불어 병원 내 불법 약품 유통 사건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언론 매체들은 경쟁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찬반 논쟁이 거세게 일어났다. 일부는 윤지원과 강민준 모자의 용기를 응원하며 의료계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외쳤다. 반면 다른 일부는 병원의 명예와 의료진의 희생을 거론하며 과도한 의혹 제기를 경계했다. 방송사 뉴스 스튜디오에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초청되어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국민 모두가 경계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 시민단체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다. 반면 한 의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병원 측도 엄연히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의 비리가 있을 수 있으나 전면적인 신뢰 훼손은 신중해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창은 찬반 양측의 의견으로 격렬하게 갈렸다. 누리꾼들은 의료계 신뢰 회복과 진실 규명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짜 뉴스와 무분별한 비난을 경계했다. 한준석 형사와 정혜진은 이 와중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병원 내 고위층의 개입 의혹과 흥묘 조직의 거대한 세력은 단순한 내부 고발 사건을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시켜 주었다. 준석은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USB와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내부 문서와 거래 기록, 약품 유통 경로 등은 이미 경찰 수사본부에 제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이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미지수였다. 언론과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 준석은 결의를 다지며 말했다. 한편 윤지원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점차 힘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회복 과정에서 자신이 마주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민준을 향한 깊은 사랑을 동시에 느꼈다. 민준아, 엄마가 꼭 다시 건강해져서 널 지킬게. 윤지원의 속삭임은 그 어떤 약보다도 강한 의지로 빛났다. 민준은 학교에서 친구들의 관심을 받으며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엄마의 건강과 사건의 무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엄마가 잘못된 약 때문에 위험했단 말이에요. 친구가 물었을 때 민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성운병원은 여론의 압박 속에서 대대적인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신임 병원장은 투명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 와중에 흑묘 조직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내부 인사를 압박했다. 정혜진은 몇 차례 익명의 협박 전화를 받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그러나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 거예요. 그녀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준석 형사도 사건을 공론화하기 위해 언론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들에게 사건의 심각성과 수사의 진척 상황을 알렸고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모았다. 이번 사건은 유력의 부패에 대한 경종이 되어야 합니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준석은 인터뷰에서 강력히 주장했다. 사회각계는 병원과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를 쏟아냈다. 정부는 긴급 국정조사를 예고하며 의료계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윤지원은 점점 몸을 추스르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권리 보호와 의료 투명성 강화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픈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 의료계 변화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흑묘 조직은 여전히 병원 안팎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그들의 위협은 점점 더 교묘해졌다. 어느 날 밤 정혜진은 병원 근처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검은 고양이 문양이 새겨진 차량이 조용히 병원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혜진의 마음에 차가운 긴장감이 돌았다. 민주는 엄마 곁에서 묵묵히 기다렸다. 그리고 한준석 형사는 더욱 깊은 수사를 예고했다. 복도의 끝, 희미한 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다. 민주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교정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러나 민준의 마음은 무거웠다. 어머니 윤지원이 겪은 일들과 병원의 비밀이 어린 그의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다. 엄마가 꼭 건강해져야 해. 민주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날 오후 학교 근처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차량의 아뷰리에는 선명한 검은 고양이 문양이 붙어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다. 그의 표정에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학교 경비는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검은 세단은 민준이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근처에 멈춰섰다. 교실에서 수업을 마친 민준은 가방을 맨 채 학교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보다 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뒤를 조심스레 돌아보았다. 그러나 뒤에 누군가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검은 세단의 운전자는 그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차창 너머로 무표정한 얼굴이 민준을 응시했다. 여기서 멈춰라. 갑자기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와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냉혹했고 손에는 작은 장치가 들려 있었다. 명령이다. 움직이지 말고 지시에 따르라. 민준은 순간 얼어붙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그때 교문 쪽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한준석 형사와 경찰 특공대원들이 빠르게 출동했다. 경찰차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학교 주변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운전자는 당황하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하지만 그것은 총이 아니었다. 리모컨이었다. 그는 장치를 작동시키려 했다. 멈춰. 정혜진이 뛰어와 민준을 끌어안았다. 그녀는 허겁지겁 던진 플라스틱 명찰을 남자의 손에 맞췄다. 그 찰나의 순간 장치가 튕겨져 나갔다. 경찰 특공대가 순간적으로 남자를 제압했다. 무전기에서 추적 장치의 삑삑 소리가 울렸다.
준석은 남자를 수갑 채우며 말했다. 이제 끝이다. 너희 조직은 더 이상 아무도 해칠 수 없다. 하지만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냉소했다. 흥묘는 사라지지 않아. 고양이는 9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수갑고리를 끊고 도망치려 했다. 준석은 몸을 던져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남자는 몸을 돌려난간 밑으로 뛰어내렸다. 순간의 소란 속에 경찰 특공대가 주변을 봉쇄하며 남자를 추적했다. 그러나 그는 어느새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민주는 아직도 어머니 손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슬픔, 그리고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엄마, 내가 널 지킬 거야. 한준석과 정혜진은 다시 한번 병원의 깊은 어둠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다. 준석이 낮게 말했다. 그날 밤 병원 앞 주차장에선 수상한 그림자가 맴돌았다. 검은 고양이 문양이 새겨진 차량이 조용히 떠났다. 복도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다시 한번 반짝였다. 한준석 형사는 경찰서 조용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근 체포된 서인국 과장이 있었다. 과거 병원에서 윤지원 간호사의 사망을 공식 판정한 장본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에게 의심의 눈초리가 집중되었다. 서인국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병원 흥묘 조직과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형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서인국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을 말하려는 결의가 느껴졌다. 말해보십시오. 한준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처음부터 조직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흥묘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병원 내 핵심 인물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저 역시 압박을 받았습니다. 서인국의 눈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묻어났다. 그 약품, 파란 알약은 제가 직접 확인했고 위험성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도망칠 수 없었고 결국 윤지원 씨가 희생됐습니다. 한준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럼 왜 지금 고백합니까? 흥묘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 거짓과 위선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민 USB에는 병원 내 비자금 계좌 내역, 약품 유통 경로, 그리고 흥묘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한준석은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자료가 있으면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정혜진은 병원 내 다른 내부 고발자들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정보를 모았다. 그 과정에서 병원의 부패는 예상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흥묘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닙니다. 병원의 기둥을 흔드는 존재입니다. 정혜진이 한준석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는 내부뿐 아니라 외부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언론과 시민사회,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까지 동참해야 합니다. 한준석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기자들과 연락을 시작했다. 사건의 파급력을 키우고 병원 부패를 사회적 문제로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날 밤 서인국은 감옥에서 홀로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자신이 겪은 공포와 압박, 그리고 그로 인해 희생된 윤지원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그의 속삭임은 차가운 감방벽에 메아리 쳤다. 외부에서는 시민단체와 언론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다루며 공론장이 형성되었다. 유료계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와중에 병원 내에서는 내부 인사들의 갈등과 배신이 이어졌다. 몇몇 간부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고 다른 이들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정혜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 복도를 걸으며 다짐했다. 진실을 위해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민주는 여전히 엄마 곁에서 조용히 회복을 기다렸다. 그의 작은 손은 언제나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다. 복도의 끝, 희망은 절망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다. 한준석 형사와 정혜진은
서인국 과장에게서 받은 USB를 기반으로 병원 내 불법 약품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집중 분석하기 시작했다. 데이터는 방대했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병원 내부 문서, 거래 내역, 자금 흐름과 은밀한 통신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이건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정혜진이 자료를 훑으며 말했다. 이 병원 자체가 거대한 카르텔의 일부인 것 같아요. 준석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민간 의료기관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부패할 줄은 몰랐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겠죠. 그들은 확보한 자료 중에서 특히 동대문 창고와 삼가구 급병원이라는 이름이 반복되는 점에 주목했다. 해당 장소들은 병원에서 밀반입되는 약품의 주요 거점으로 보였다. 여기서부터 추적해야 합니다. 준석이 말했다. 그들은 경찰 수사팀과 협력해 곧바로 동대문 인근에 위치한 창고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압수수색 당일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경찰은 창고 철문을 열고 안으로 진입했다. 내부는 어둡고 습기찬 공간에 약품 상자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창고는 이미 상당 부분 비워져 있었다. 누군가가 며칠 전에 대량으로 물건을 빼냈습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말했다. 아직 완전히 움직이기 전입니다. 준석과 정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그들은 창고에 남아있는 서류 더미에서 중요한 문서들을 발견했다. 문서 중에는 JJ 파워머라는 제조사가 적힌 목록과 함께 만료된 약품들이 전국 요양병원들로 유통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중 일부는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파란 알약과 일치했다. 이 문서가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숨기려 했던 이들이 누구인지도. 정혜진은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고 말했다. 병원 원장, 문기태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수사는 점점 깊어졌고 병원 내 최고 책임자의 이름이 연루된 것을 확인한 경찰은 검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그런데 압수수색 중 창고 한쪽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다. 누군가 설치한 폭발물 감지 장치였다. 대피하세요. 폭발물이 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폭발물을 해체했다. 다행히도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폭발 시도는 조직이 증거인멸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준석과 정혜진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압수한 자료들은 곧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져 독성검사와 약품 분석에 들어갔다. 한편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윤지원이 점차 의식을 회복하며 몸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스며 있었다. 엄마, 괜찮아? 민준이 속삭였다. 윤지원은 약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내가 있어서 힘이 돼요. 사회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의료계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정부는 긴급 대응팀을 꾸려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의료기관 전반에 걸친 리콜 약품 관리 시스템 구축과 다중 사망 진단 확인 의무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병원의 어두운 그늘은 쉽게 거치지 않았다. 조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내부 고발자와 수사 관계자들을 위협하는 시도도 잦아지고 있었다. 정혜진은 자신과 준석 형사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이 싸움을 끝낼 거예요. 정혜진의 다짐은 단단했다. 복도의 끝, 희망은 더욱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뜨겁게 반응하는 가운데 한준석 형사와 정혜진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대대적인 진실 폭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독성 검사 결과와 내부 자료, 그리고 서인국 과장의 자백을 결합해 병원 내 부패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준석이 정혜진에게 말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싸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예요. 그들은 언론사들과 협력해 단독 인터뷰와 증거 영상,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포함한 폭로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에는 파란 알약의 위험성과 병원 내부 불법 약품 유통의 실태, 그리고 흑묘 조직의 존재가 담겨 있었다. 이 영상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정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공개된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다. 국민들의 분노와 충격이 일었고 여러 도시에서 유료계 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병원 측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인지하고 문기태 원장은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병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하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흑묘 조직은 여전히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언론과 법의 감시를 피해 조직원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민주는 엄마와 함께 점차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번 사건이 남긴 상처와 경계심이 깊게 자리 잡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민준이 물었다. 윤지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너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 한준석과 정혜진은 이번 사건이 의료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알았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끝은 아니에요. 준석이 말하며 USB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많습니다. 정혜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희생된 이들을 위해서라도. 밤하늘을 바라보며 복도의 끝에 남아있던 희미한 빛은 더욱 밝아졌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몇 달이 지났다. 병원은 새로운 원장과 함께 내부 개혁을 약속했고 정부는 의료계의 전반적인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는 변화의 기운에 들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흑묘 조직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한준석 형사와 정혜진은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마지막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병원 내 깊숙이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다. 우리가 그동안 밝혀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정혜진이 말했다. 더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준석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지만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순간 민준이 병원 로비에 들어섰다. 그는 이제 어머니 윤지원과 함께 건강을 회복하며 학교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어른스러웠고 다가올 미래를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괜찮아. 우리가 함께니까. 준석과 정혜진은 민준과 윤지원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지켜야 할 책임감과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준석이 말했다. 정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가 계속 싸울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밤하늘을 바라보며 복도의 끝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불빛은 이제 강렬한 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 빛은 바로 희망이었다.